이번 영상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진짜 뽑고 싶은 편입생이 누굴까요? 요즘에는 이 기준이 좀 빡세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편입생을 뽑고 나서 봤더니 적응을 못해서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심지어 재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편입 준비생이 학교나 학과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지 학벌 세탁이었구나라고 대학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편입 준비생들의 스펙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점과 전적대학교. 이 중고등학교 때는 출결이 정말 중요했어요. 지각이나 결석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였거든요. 비슷하게 대학교에서의 학점도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학생이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성실한지가 나타나는 지표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학점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적대가 중요한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전적대도 높을수록 좋아요. 이 전적대가 좋다는 건 결국에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했다거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걸 뜻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 학점과 전적대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기간 동안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편입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 학점이 굳이 낮을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학점이 낮다면 왜 낮은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이 실제로 우리 학과에 와서 학업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인성면접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요. 이 자기소개서라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종이 한 장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면접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지원자와 마주 보면서 태도, 자신감, 예절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소서와 인성면접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크하고 소심한 학생이 있고 밝고 적극적인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선호할까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겠다는 거고 그럼 답은 쉽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편입생이 대학교에 적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학점과 전적되는 학업적인 적응, 자기소개서와 인성면접은 사회적인 적응.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편입한 학교에서 온전히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적응은 할만했어요. 학업적인 적응이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학점은행대 출신에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갑자기 공대로 편입을 하니까 전공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았습니다. 네, 세 번째 스펙인데요. 다양한 경험이에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까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어떤 학과가 잘 맞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성적에 맞게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학과 공부를 해보면서 잘 맞는지 잘 안 맞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과나 복수 전공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졸업을 하고 나서 학과를 살리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고등학생 때를 떠올려보면 다들 아침부터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고 자습하고 이러다 보면 밤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보통 20살 때 사회로 나가서 알바를 한다거나 각종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뭘 좋아하고 본인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편입생을 뽑을 때 이 경험을 되게 중요시해요.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건 이 학생이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특정 학과에 지원을 한 거라면 합격해서 들어왔을 때 학과가 안 맞아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 거예요. 한마디로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건 해당 학과에 대해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남들과 차별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가 이런 경험을 중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학과별로 나누어 보면 인문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인 경험이 중요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학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네 번째 학업 계획서와 전공 면접이죠.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학업 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실제 한양대학교 학업계획서 두 번째 문항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원 전공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글로써 판단하는 게 학업계획서인 거고 전공 면접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와 같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죠. 결국 대학교에서는 단순히 학벌 세탁하려는 편입생을 싫어하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열정 있는 편입생들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편입영어와 공인영어. 보통 인서울대학교는 편입영어,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공인영어를 봐요.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학교 편입은 이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의 스펙들을 비교해봤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별점이 없어요. 특별히 경험이 엄청 많다거나 사회적 지능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이러면서 대학교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어라는 시험을 봐서 인재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영어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전공 사적이 다 원서로 되어 있었고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대학교에서는 영어라는 섹터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 한국사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드린 네 가지 스펙을 통해서 이 모든 편입 지원자들을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
대학교 편입은 전적대가 안 좋아도 학점이 좀 낮아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는 거고 편입에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전적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학점이 낮아서 걱정인 분들도 있는데 재수강이 가능하면 하시고요, 불가능하면 다른 걸로 메꾸면 돼요. 특히 영어 점수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편입생을 뽑았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편입생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비교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고만고만해서 영어 잘하는 학생이 짱이다,